정말 화가 많이 나거든요. 진짜 화가 나요, 그러면.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안녕하세요. 다시 써주세요. 안녕하세요. 스타일러 주부생활 피서 에디터 김은영입니다. 저는 잡지사 에디터로 일한 지 올해로 12년째고요. 그리고 5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육아 때문에 한 2년 정도 쉰 기간을 빼면 거의 10년 동안 잡지사 에디터로 일을 했는데 매달 이제 다양한 콘텐츠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거는 인터뷰더라고요. 전보다 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치열하게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인터뷰를 통해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저한테 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거든요. 인터뷰들을 영상으로나마 여러분과 좀 공유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타일러 씨를 주인공으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반갑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오시기 전에 강연하셨다고 들었어요. 화성시에서 약간 진로 박람회 같은 거 있었는데 온라인으로 진행해가지고 진로와 꿈, 뭐 미래에 대한 강연을 젊은 청소년분들한테 해드렸던 겁니다. 네. 최근에 책을 출간하셨죠. 2번째 지구는 없다라는 네네. 책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좀 친환경적으로 인쇄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동안 좀 아쉽게도 이제 무산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면 출판사 쪽에서는 재생지 사용이나 이런 것들이 뭐 인쇄소 쪽에서 안 된다 그러고 여러 가지 핑계가 있었는데 사실은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런 뭐 FSC 인증 종이로 인쇄를 하는 게 가능하고 콩기름으로 하는 게 또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니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면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생각해야 되겠구나. 그 확신이 좀 더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는 단독책을 낼 거면 그냥 본격적으로 환경 얘기를 하고 싶다. 이런 친환경 인쇄가 안 된다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 더 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심리가 작용이 돼가지고 환경 관련된 책을 내고 싶다 그래서 기획을 하게 됐어요. FSC 네. 인증이라는 종이를 사실은 타일러 씨 책 통해서 저는 처음 알았어요. 네. FSC 인증을 받은 종이랑 받지 않은 종이의 구체적인 차이는 뭘까요? 가구라든가 뭐 나무로 만들어졌거나 산림에서 나오는 거면 다 이런 거 받거나 말거나 할 수 있는데 받았으면은 친환경적으로 관리되는 산림에서 가져왔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믿을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외형만 보더라도 굉장히 디자인적으로도 뛰어난데 여기 되게 숨은 메시지들이 많다고 제가 네. 알고 있어요. 모든 면에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용은 환경에 대한 글이 있는 거지만 그거를 찍어낼 때 이거 FSC 종이를 사용한 것처럼 책 디자인도 친환경적인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색상을 많이 활용하지 않고 컬러 인쇄를 줄이기 위해서 한 가지의 색깔과 흑백으로 전부를 했고요. 그래서 사진이 나올 때 사진의 크기가 작아요. 그래서 일부러 축소시키고 그리고 이게 흑백이긴 한데 완전 까만색은 없어요. 잉크 사용량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그림들도 있는데 제가 그린 그림들이고요. 이건 다 선화예요. 그리고 한국 책은 주로 이제 1부, 2부 막 이런 거 구분하는 데 있잖아요. 아예 바탕색이 다 찍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옆에 부분만 칠하는 걸로. 그러면 디자인적으로 같은 효과가 있고 같은 경험은 할 수 있는데 대신 잉크 사용량을 이걸로 보면 아마 90% 정도 줄였을 거예요. 이 표지에 나온 네. 이 선의 의미도 말씀해 주세요. 저 이거 네.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우주에서 찍은 지구의 사진을 본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게 보통 태양이 이쪽이고 지구를 봤을 때 지구 전체가 다 밝혀지니까 지구의 모습을 다 보잖아요. 근데 태양이 반대쪽이고 어두운 쪽에서 사진을 찍었을 때는 빛이 이쪽으로 우리 쪽으로 오면서 역광이니까 지구의 대극권에서 이게 반사가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다 어두운데 여기에 굉장히 얇은 파란 선이 있어요. 진짜 얇아요. 근데 그게 지구의 모든 생명의 문명의 모든 전부가 다 이 되게 얇은 선 안에 있다는 건데 대기권인 거죠? 대기권인 거예요. 지구가 얼마나 취약하고 귀한지를 보여주는 모습인 것 같아서 그걸 착안해가지고 이렇게 표지 디자인을 했어요. 그것도 뭐 잉크 사용을 줄일 수 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환경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자연보호, 환경오염 네. 이런 워딩도 아니고 기후위기라고 아주 강하게 강조하시는 이유가 좀 네. 궁금합니다. 우리가 다 잘 살고 싶잖아요. 저도 2050년이 되면 은퇴할 나이가 되는 건데 그러면 그때 어디서 살고 싶을까 뭐 하면서 살고 싶을까 이런 상상을 하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몇십 년이 지나면 그게 안 될 수 있어요. 30년 뒤가 2050년이에요. 그때까지면은 이미 바다 해수면 상승이나 태풍의 영향권 확대
아니면 뭐 해일 효과라든가 너무 사실 급한 게 많거든요. 저의 앞날은 잘 살고 싶은데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사람들하고 막 경쟁하고 부딪히고 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데 그거의 어떤 성과, 결과를 거두고 싶잖아요. 근데 기후위기가 지금 있는 상태에서 계속되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거 절대 거둘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의 위기인 거예요. 나의 앞날, 나의 내일이 정말 잘 살 수가 있을까를 결정하는 게 이 기후 위기인 거고 지금 상태에서는 그거 미래가 없어요. 정말 미래가 없어요. 네. 저희가 분리배출하는 플라스틱 중에 재활용되는 게 14%? 이 정도 네, 비율밖에 얼마 안 돼요. 안 된다고 해서 그 나머지 플라스틱들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고 왜 재사용률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 일회용으로 우리가 배달을 받았을 때 오는 그런 약간 하얀색 플라스틱 있잖아요. 되게 얇아요. 오염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염되니까 못 쓰는 경우가 있고요. 색깔이 이미 있을 때 그러면 다른 색깔을 줄 수가 없어요. 검은색 플라스틱은 검은색만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거 시장에서는 수요가 없어요. 까만 플라스틱으로 제품을 잘 안 만들어서. 그래서 그건 다 사용을 못 하게 되는 거죠. 색깔이 있는 플라스틱들은. 물건 살 때 꼭 확인하는 인증들, 이 FSC 말고 그런 인증들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인증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저도 배워가는 과정인데 인증은 뭐 이것만 좋다, 저거는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일단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어요. 예, 유무부터 그것만으로 사실은 좋은 거죠. 싸워야 되는 대상이 저 스스로잖아요. 환경의 문제라는 거는 외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제 내 선택과 내 편리함과 이런 것들을 포기하면서 싸워야 되니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타일러 씨는 개인적으로는 손쉬운 선택들을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없으신지 아니면 그럴 때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계속 환경에 대해서 이제 환기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운동이라고 생각해 보면 그러면 운동은 이제 뭐 헬스장 다녀야 돼요. 뭐 가면 뭐 몇 킬로를 해야 돼요. 저거 운동도 해야 되고 저 기계도 써야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이렇게 쌓아두면은 안 하게 돼요. 근데 일단은 매일 가기, 한 주 단순하게 진짜 할 수 있는 거 그것만 목표로 삼고 실천은 가능하잖아요. 이런 건 그게 너무 익숙해요. 그러면 또 새로운 변한 거를 찾아가시면 되니까 조금씩 확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저 또 이 책 읽으면서 저는 대파뿌리가 일반 쓰레기라는 거를 네. 처음 알았어요. 정말 어이가 없죠. 네. 아니 정말 그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정말 화가 많이 나거든요. 재료가 질소가 많고 아니면 칼슘이 많은데 뭐 섬유가 많으니까 되게 비료로 만들기에 정말 최적화되어 있는데 다 미립토에 들어가 버려가지고 메탄가스가 되고 있어요. 진짜 화가 나요. 그러면 옥수수 이제 다 먹은 통을 들고 이게 뭘까라고 막 고민하는 너무 어렵죠. 타이밍들이 네. 있거든요. 실제로 환경에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진짜 충격이었거든요. 오히려 환경 파괴 공조를 하고 있는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더라고요. 맞아요. 간접적으로 축산업을 사료로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또 한 번 생각을 해보시면 본인이 채식하기로 했어요. 무슨 소용이겠어요. 요즘에 되게 인기 있는 기업 하나 있는데 저 응원하고 있는 곳이고요. 거기 이제 테라사이클이라는 기업이에요. 컨택 렌즈를 재활용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담배꽁초 재활용시킬 수가 있고 재활용하기 어려운 물품을 일부러 연구해서 어떻게 분리시키고 재활용할 수 있는지를 이제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예요. 지금까지 얘기를 쭉 종합해보면 환경을 지키고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물리적인 소비량을 줄이는 게 가장 맞아요. 빠르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은 들어요. 저도 뭐 줄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줄인다고 생각을 하면 사람의 심리가 되게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막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줄인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비싸도 오래 쓸 수 있는 것만 살 거야. 심각하게 유행 타는 건 말고 막 10년 뒤에도 와 그런 가방이야? 싶을 만한 그 브랜드의 거. 네. 맞아요. 이런 취향을 조금 조절해 나가는 거. 그리고 쇼핑할 때 인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 그러니까 사고 싶은 거 얼마든지 사는데 대신 기준을 높여야 된다고. 수준을 높여야 돼요. 정해 놓으면 그러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소비의 양이 좀 줄어들게 될 거예요. 네.
개인의 변화가 제일 중요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그 개인의 변화가 실제적으로 환경부에 도움이 네. 되기도 하고 정부랑 기업을 변화시키는 데 가장 뭔가 큰 역할을 하는 맞아요. 거니까 기업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은 뭐 인증이라든지 유통에 맞아요. 드는 어떤 많은 소비되는 자원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정보를 오픈하고 맞아요. 이런 것들. 근데 저는 너무 개인한테 책임이 있다는 거를 강요하고 싶진 않은 게 그게 너무 부담이 되면은 행동 안 하게 돼서 근데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환경을 해결하려면 나를 위해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혼자서 할 수 없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목소리를 내는 게 가장 중요한 순간인 것 같아요, 지금은.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대형 카페들 가면 주문해서 먹고 가냐고 물어보시니까 네, 먹고 갈게요 하고 그러면 당연히 머그잔이나 유리잔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그게 아니고 종이컵이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이게 근데 환경을 챙기고 싶으니까 그걸 그냥 너무 안 받고 싶은 건데 오히려 환불을 요구하고 싶은 마음도 생겨요. 왜냐면 거짓말을 들은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왜 드시고 가냐고 물어봐요. 아예 그냥 다 일회용을 할 거면은 아예 차이가 없는데 왜 물어봐요? 뭐 제가 왔는지 안 왔는지 궁금해서? 그래서 화가 나요. 그래서 정말 화가 나요. 그래서 요즘에는 물어봐요. 주문할 때 머그잔 되시나요? 안 돼요. 아 그러면 괜찮아요 하고 나가요.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요거를 하기 전까지는 되게 답답하고 화만 나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순서만 바꾸면 되더라고요. 제가 먼저 물어봤어야지 머그잔이 있어요? 유리잔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따졌어야지 안 그래 놓고 이렇게 된 거를 누가 뭐라 그래요. 그냥 서로 오해를 한 건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 질문을 앞으로 당기면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은 뭐 혼자 사시니까 상관없는 얘기지만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고 자녀를 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은 아이한테 그런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조언이나 팁을 좀 주신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이게 제가 자란 배경 때문일 수도 있는데 인간이 어릴 때 이제 사람이 젊을 때 유년 시절에 잠깐이라도 정말 인생에 한 번이라도 정말 사람이 많지가 않고 주변에 숲이 있고 동물이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 사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낼 경험이 필요해요. 그래야만 사람이 그거를 좀 느끼면서 공감을 할 수가 있는데 자연이 뭔지도 모르고 자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흙이 더럽다? 어떻게 보면은 이상한 생각이에요. 우리가 모든 거를 흙에서 키워요, 먹는 거를. 그 흙이 자연이나 환경을 생각했을 때 그게 비위생적이고 위험하고 이 인식 자체가 왜 있냐면 우리가 이미 자연을 떠났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자연을 챙기고 이렇게 기후위기를 극복하려면 내가 아닌 뭔가 다른 생물체에 대한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공감대가 없으면 뭘 알면서 공감을 하겠어요. 그동안 이렇게 기후위기, 뭐 환경 문제 이런 주제가 나오면 어둡고 무섭고 크고 막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가지고 안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젠 뭐 코로나도 경험하고 올해 연초부터 뭐 이 나라 저 나라 산불도 많고 뭐 그런 변화를 직접 한번 몸소 느껴보니까 사실은 좀 귀를 기울여야 할 주제구나 라는 깨달음을 다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해결해야 될 위기이기도 하지만 그게 앞으로 잘 살 거냐 못 살 거냐를 결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장 관리도 하고 있으면 기후에 대한 생각도 해야 되는 거고 오히려 통장 관리보다 기후를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생각을 바꿔서 아직 관심을 가져볼 기회가 없었다면 그러면 두 번째 지구는 없다를 보거나 아니면 다른 환경 관련된 책이어도 돼요. 대신 이거는 인증이 있으니까 좋은 거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거를 좀 찾아보시고 많이 소셜미디어로 팔로우하고 있는 환경 관련된 단체나 소식지나 이런 거 있는 건지 아니면 지구 과학자들도 계정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팔로우하고 있는 건지 일단은 한두 명이라도 팔로우하는 것만으로 그렇죠. 그런 정보를 더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 같이 좀 규모를 키워서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는 거죠.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